40, 50대의 중장년층에서 파킨슨병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뇌의 노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파킨슨병은 노년층이 겪게 되는 그런 뇌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상황들을 보면은 60대 이상의 노년층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중장년층에서도 파킨슨병이 많이 발병되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40, 50대 중장년층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보통 4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도 젊은 층들, 심지어 30대까지도 이 병으로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으로서의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보통 우리가 뇌의 노화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40, 50대의 중장년층에서 파킨슨이 늘어나는 것은 뭔가 뇌의 노화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0, 50대의 중장년층에서 파킨슨병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뇌의 노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그다음에 수면 환경 컨디션의 저하, 그 외에 어떤 미세먼지랄지 환경 오염,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도파민 활성을 저하시키는 파킨슨병의 어떤 유발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뇌가 점진적으로 긴장되고 그런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점점 지쳐서 피로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의 피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로라는 것은 이제 지쳤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필요 이상의 그런 과잉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그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인데요. 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들은 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성 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간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해독작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유해한 음식물들이나 독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이 기능이 항진되고 과잉 활성되고 근데 이러한 것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뇌도 마찬가지로 뇌의 과잉 활동 상태를 거쳐서 그 기간이 너무 필요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뇌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들이 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가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잉 활동을 요구되는 과정에서 많이 분비되다가 점진적으로 그것이 소모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뇌의 피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의 피로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만성 피로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만성 피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평상시의 피로와 달리 2, 3일 쉬어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늘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계의 피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만성 피로의 어떤 바탕은 뇌의 피로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도파민에 대한 어떤 요구,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속에서도 도파민의 어떤 과잉 활성, 그로 인한 과잉 소모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심하기 쉬운데 만성 피로가 우리가 파킨슨으로 가는 어떤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이 만성 피로의 과정에서 도파민의 기능 저하가 좀 더 뚜렷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항상 어떤 긴장을 하고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생존 본능 차원에서의 어떤 과도한 방어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과잉 활성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도파민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굉장히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서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 이 두 가지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도파민이 과잉 활성되었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이 될 때 버티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해야 될 때 요구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탐닉하는 것들, 게임이랄지 뭐 술이랄지 뭐 도박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탐닉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 도파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활성화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도 나중에는 굉장히 그 도파민이 소모됨으로써 아무 재미를 못 느끼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갈 수가 있는데, 뇌의 피로가 점점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제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까지 더해지면은 그런 병리적인 어떤 단계가 훨씬 심화됩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한다 해도 잠만 잘 잔다면 이 자는 시간 동안 도파민이 다시 재분비되고 뇌에서의 피로를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면마저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또는 휴식을 통해서 어떤 피로를 푸는 이런 단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도파민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도파민이 저하되는 그 뇌의 피로 단계와 파킨슨병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파킨슨병이 어느 순간 나타나고 또 이렇게 40, 50대에서 예전보다 발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킨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만성 피로, 뇌의 피로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뇌에서도 이 중뇌 흑질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도파민의 분비에 관계가 된 그런 조직인데, 이 부분의 세포들이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손상이 되고 손실이 돼서 점점 도파민 분비가 적어진다라는 병리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줄어드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아직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뇌의 피로라는 것은 도파민이 과소모돼서 그로 인해서 지쳐가는 그런 단계인데, 가장 비슷한 예를 들자면 당뇨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몸에서 어쨌든 인슐린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더 많이 바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면은 이 췌장의 베타 세포가 점점 감퇴가 되거든요. 기능 저하에서 어떤 조직의 변성까지 돼서 세포의 소실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한 과정이 파킨슨에서의 어떤 뇌에서의 중뇌 흑질과도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서의 파킨슨병은 뇌의 노화라는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뇌의 노화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어떤 과소모가 아닌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40, 50대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기능 저하의 단계를 겪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의 과소모에 의한 점진적인 기능 저하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예방적인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뇌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잠을 잘 자는 것이고, 항상 끊임없이 어떤 그런 걱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 릴렉스를 하고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시간도 도움이 되고요. 명상하는 거,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거, 뭐 스트레칭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완입니다. 이완. 뇌의 피로는 모두 다 어떤 과긴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긴장을 풀어내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어떤 이완 방법을 잘 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겁니다. 나는 좀 활동적으로 해야지, 나는 그런 것이 내 어떤 성향이다 하면은 운동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도 이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가 좋다라는 거 외에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나의 체질에 맞는 이완 방식을 스스로 잘 살펴서 그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